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릿 그리고 시본까지 임포트를 좀 할게요. 그래서 넘파이 그리고 판다스 그다음 매트플러릿 그리고 시본도 임포트를 하고요. 여기까지는 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거나 시각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모듈들을 임포트를 한 거고요. 데이터 셋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cikit-learn 패키지에서 import 데이터 셋츠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할 겁니다. 데이터 셋츠 안에 보시면은요, 그 함수들이 있어요. 뭐 load breast cancer라든가 load iris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셋들을 불러올 수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어,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도 그리고 아이리스 데이터도 전부 다 사이클런에서 제공되어지는 예제 데이터로 가지고 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으면 그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하는 거는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그 모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import, train, test split을 import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같은 전처리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처리를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scikit-learn 패키지에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 안에 보시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만약에 아차항을 포함시키겠다라고 하시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것도 이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어요. 혹시 고차항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안 써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전처리들이 끝났다라고 하면, 전처리들이 끝났을 때는 모델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하기로 했죠. KNN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SGD 클래시파이어 세 가지를 비교하겠다고 했어요. KNN은 알고리즘이 네이버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여기에 K 네이버 분류니까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하시면 KNN 알고리즘을 사용한 머신러닝 모델이 돼요. 그 다음에 scikit-learn에 보면은요,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선형 모듈, 리니어 모듈이라고 하는, 어, 죄송합니다. 리니어 모델이라는 모듈 안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고,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도 있어요. SGD 리그레서도 있고요. SGD 클래시파이어도 있는데 리그레서는 확률적 경사각법을 사용해서 회귀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는 확률적 경사각법을 사용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KNN, 로지스틱 리그레션, SGD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비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케일러랑 그 각각의 머신러닝 모델들을 연결을 하려면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scikit-learn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뭐 컨퓨전 매트릭스나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같은 것들을 보고 싶으시면 scikit-learn에는요 매트릭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서 컨퓨전 매트릭스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정도만 할까요? 이 정도에서 우선 임포트를 먼저 하고요.
자, 이진 분류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분류에서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어, 부제목을 넣을게요.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브레스트 캔서 줄여가지고 BC라고 할게요. BC, 브레스트 캔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모듈에는요. 우리가 임포트한 게 있죠. 여기 데이터 세츠라고 임포트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함수가 로드 브레스트 캔서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하시면은요. 어, 전부 다 기본값으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x, y 따로 출력하는 것도 따로 리턴 받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도 아닌 배열 형태로 리턴 받는 그런 형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들을 보면은요. 여기에 키스들을 보시면 데이터, 타겟, 그 다음에 타겟 네임스, 피처 네임스, 그 다음에 설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특성 배열 X는 브레스트 캔서에서 데이터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특성 배열 2차원 2차원 배열일 겁니다. 2차원 배열 형태일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브레스트 캔서의 타겟이라고 하시면 돼요. 얘가 타겟 배열이고요. 1차원 배열일 거예요. 모양만 확인해 보시면은요. X의 쉐입만 확인해 보시면 전체 몇 개가 있다? 샘플 몇 개 있다? 56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처는 몇 개가 있다? 3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30개의 독립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컬럼이 3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Y의 쉐입은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샘플 개수 569개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0과 1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pandas.series y 그리고 value count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0이 malignant입니다. 0이라고 하는 게 악성 종양을 의미를 하고요. 1은 benign, 음성인 종양, 그러니까 종양이 아닌 거, 암이 아닌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357개가 있어요. 어, 그럼 또 주석으로 0이라고 하는 거는 malignant, malignant를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암이다라는 뜻이에요. 암. 그 다음에 일은 B9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 음성, 그러니까 암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암이 아니다. 암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거의 뭐 2대 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2대 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저희가 데이터셋까지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는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들, 즉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들을 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클래스들의 개수는 막대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개의 변수들이 있잖아요. 30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어, 예를 들면 히스토그램을 그려본다거나, 그죠? 뭐 그다음에 박스 플롯을 그려본다거나 그런 아니면 그리고 선점도 페어 플롯 같은 것들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개의 변수를 다 페어 플롯을 그리기는 좀 너무 많고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뭐 6개씩 자른다거나 6개씩 잘라가지고 그 페어 플롯을 각각 그려본다거나 그런 것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 요거는 여러 그 투두라고 말할까? 투두?
탐색적 데이터 분석.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어, 타겟은 몇 대 몇 비율로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들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들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뭐, 히스토그램, 뭐 여기서는 뭐 막대 그래프, 막대 빈도 그래프, 어, 어, 빈도수를 막대로 그려본다거나, 히스토그램을 그려본다거나, 그 다음에 산점도를 페어 플러스로 그려본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머신러닝 모델들을 테스트 뭐 해봤습니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은 했다고 할게요. 여러분 했다고 치고 훈련셋과 테스트셋 분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할 건데, 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이즘 분류죠. 이렇게 해서, 훈련셋, 테스트셋, 나누기를 할 거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안에다가 넣어버리시면 되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안에 넣으시면 되고, X 트레인, 그다음에 X 테스트, X,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훈련 X 피처 배열을 특성 배열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시면 돼요.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할 거고요. X하고 Y를 나눌 거예요. X하고 Y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를 2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0%를 훈련으로 사용을 하고요. 20%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랜덤하게 섞어야 되기 때문에 랜덤 스테이트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파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래티파이 여기를 Y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비율로 섞이겠죠. 일정한 비율로 섞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것까지가 끝났어요. 모양들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 안 해보셔도 아마 제대로 다 됐을 거기 때문에, 그죠? 네, 확인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KNN, KNN. 그러면 KNN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호출해서 KNN 모델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실행 먼저 할까요? 실행하셨죠? 어, 기본값만 사용을 했어요. 기본값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가까운 이웃 몇 개를 가지고 그 분류를 하는 걸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들 5개만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값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한다, KNN을 튜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에서 무슨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하면 될까요? N 네이버스라고 하는 거를 바꿔가면서 하시면 돼요. 어,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일단 튜닝하지 않고 기본값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사용하는 KNN 모델이에요. 어, 이거는 N 네이버스를 O 이거인 어,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사용하는 KNN 모델을 생성을 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아, 잠시만요. 어, 변수가 30개나 있죠. 변수가 30개나 있는데 그 30개가 어떤 거는 숫자가 굉장히 크고 어떤 거는 숫자가 굉장히 작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KNN과 같은 이런 거리 기반의 모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변수들을 스케일링을 하고 사용하는 게 좋죠. 맞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먼저 만들게요. 생성자는 파이프라인으로 생성자 호출할 거고요. 여기에 스텝스를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연결할 파이프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각각의 파이프들은 튜플로 만드시면 돼요. 첫 번째는 스케일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러 이렇게 할 거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를 KNN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에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사용할게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접 이후 5개를 사용하는 KNN을 연결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머신러닝 모델이에요. 이렇게 만든 게 뭐, 우리가 훈련시킬 머신러닝 모델인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여기에 훈련 세트를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이프 점 fit을 사용하시면 돼요. 파라미터 대문자 x는요, 훈련 세트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소문자 파라미터 y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y 트레인을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모델 훈련이 끝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몇 개를 맞추고 몇 개를 틀렸는지라고 하는 거를 볼까요? 몇 개를 맞췄고 몇 개를 틀렸는지를 보시려면 예측값 찾아보시면 돼요. 훈련 세트에서의 예측값을 찾아볼게요. 훈련 세트에서의 예측값은요. 파이프.predict 여기에 대문자 x 파라미터에다가 훈련세 주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훈련세 예측값들을 찾아본 겁니다. 어, 잠시만요. 아, X 트레인이죠. X 트레인. 예측값, 특성 배열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특성 배열을 넘겨줘야 그 다음 예측값들이 나오는 거죠. X 트레인, Y 트레인은 레이블들이에요. 실제 값들이에요. 실제 값들. 맞습니까? 네. 자, 예측값을 찾았으면 우리 뭐 찾을 수 있어요? 컨퓨전 매트릭스 찾을 수 있죠. 훈련 셋에서의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의미로 CM 트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아규먼트는 실제 값은 Y 트레인이 실제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예측값이죠. 예측값은 트레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바로 위에서 계산한 거. 그죠? 네. 결과 출력까지 해볼까요? 트레인. 양성, 즉 진짜 아민 샘플 161개를 정확하게 맞췄고요. 암을 암이 아니라고 예측한 게 9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예측한 게 3개가 있고요. 암이 아닌 것을 암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게 282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true 포지티브, 여기가 true 네거티브. 여기는 false 네거티브고요. 여기는 false 포지티브를 얘기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거를 히트맵으로 그려볼게요. 이 내용을 히트맵으로 그려보시면 SNS 히트맵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에다가 컨퓨전 매트릭스 트레인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컬러 맵 주시면 되고요. 컬러 맵은 파란색 계열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노테이션을 true 넣어줄게요. plt.show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1.6 곱하기 10의 2승, 2.8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냥 161, 282 이렇게만 써버리시면 좋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FM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를 데시멀이라고 하는 걸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 자체가 그냥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0과 1은 각각 멜리그넌트와 비나인을 의미하죠. 그거는 X, 틱, 레이블즈를 주시면 돼요. 여기에 브레스트 캔서에서 타겟 네임스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YTIC, YTIC, 레이블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레스트 캔서에서 타겟 네임스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잘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대부분은 잘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멜리그넌트, 암인 거를 비나인, 암이 아니라고 예측한 게 9개. 그 다음에 비나인, 암이 아닌 것을 멜리그넌트, 암이라고 예측한 게 3개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밀도는, 이게 정밀도죠. 정밀도는 좀 높은 편, 정밀도와 재현율을 보면 정밀도가 높을까요? 재현율이 높을까요? 틀린 개수를 보면 되죠. 어, 정, 어, 이쪽이 틀린 개수가 적죠. 그러면 정밀도가 좋을 거고요. 재현율이 정밀도보다는 안 좋을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볼까요? 프린트,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여기에도 똑같이 y true, 그 다음에 train, predic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y true가 아니라 y train. y train. 파라미터 이름이 y true죠. 파라미터 이름이 y true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이 y preed예요. 실제 값은 y train이고, 근데 예측 값은 train predict죠. 이렇게 하시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말씀드렸던 건데, 정밀도가 98%, 재현율은 95%, 정밀도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도는 97%고요. 정확도는 97%고, 정밀도가 98%, 재현율이 95%인 그런 모델입니다. 여기도 0과 1이라고만 나오잖아요. 0과 1이라고만 나오는데,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에서 아규먼트를 주시면 돼요. 여기에 아마도 타겟 네임스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타겟 네임스에 브레스트 캔서 타겟 네임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멜리그넌트 비나인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아. 지금은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훈련세 내서 훈련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 97%의 그리고 정밀도는 98%, 재현율은 95%를 주는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훈련세에 대해서 찾은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이거는 훈련셋에서의 그 분류 리포트예요. 훈련셋에서의 분류 리포트. 평가를 내려봐야 되겠죠. 그럼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얼마나 잘 맞출까라고 하는 걸 평가를 내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 가지고 하려면 테스트 예측값을 찾아보시면 돼요. 테스트 예측값을 찾아보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파이프에서 예측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x에는 x 테스트를 주시면 되겠죠. 얘가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만 바로 볼게요. 요거만 여기서 정확도나 정밀도, 재현율 같은 것만 비교하기 위해서 프린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y true는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값. 실제값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거죠. y 테스트가 실제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측값. 예측값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테스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타겟 네임스. 타겟 네임스를 브레스트 캔서의 타겟 네임스로 하시면 96%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약간의 과대적합. 근데 과대적합의 크기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셋과 테스트셋 모두 좋은 점수를 준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테스트셋도 마찬가지로요. 정밀도가 재현율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양성 샘플들을 음성이라고 잘못 예측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모델인 거예요.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KNN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X가 2차원 배열이었고 Y가 1차원 배열이었어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을 X 트레인, X 테스트, 훈련셋과 테스트셋, 그리고 Y 트레인, Y 테스트,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눴어요. 그리고 KNN을 사용하기 전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각각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했어요. 연결한 다음에 여기 훈련셋이죠. 훈련 레이블.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주고서 모델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켰고 훈련셋에서 예측값 찾아보고요. 이 예측값을 가지고서 실제값은 Y 트레인이죠. 예측값 트레인 프리딕트죠. 두 개를 비교해서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들을 출력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화 성능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셋의 예측값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얘는 훈련이 안 된 데이터죠. 훈련이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값을 찾아보고 그 찾은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서 리포트를 리포트를 만드시면 돼요. 그 리포트에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보면 당연히 훈련셋의 점수가 훈련되지 않은 세트에 대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 과소적합은 샘플을 늘리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과소적합은 줄여야 되고요. 알고 있는 데이터를 잘 맞추고 모르는 데이터는 잘 못 맞춘다. 이게 일반적이죠. 이 차이를 과대적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과대적합이 적을수록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대적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과대적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이 모델은 재현율이 중요한 모델이기는 한데, 재현율이 정밀도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모델에서 비슷한 정확도로 더 좋은 재현율을 주는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했었죠. 브레스트 캔서는 KNN으로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갔고요. 자, 이거를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똑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실 때는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쓰는 것과 비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쓴다라고 한다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도 같이 써보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만약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어, 파이프라인의 순서는 파이프라인의 순서는 제일 처음에 폴리노미얼 피처스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선형회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형회귀를 생각해 보시면 이 창을 추가를 하죠. 그런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연결을 하죠. 그런 다음에 선형회귀를 하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회귀를 사용한 분류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창을 추가하고 이 창들이 추가가 됐으니까 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하고요. 스케일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분류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니면 파이프라인 쓰지 않고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어떤 걸로 할까요? 파이프라인으로 할까요? 아니면 로지스틱 리그레션만으로 할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어, 리그레서 아니면 로짓 리그레 로 로짓이라고만 할까요? 로짓이라고만 할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좀 맞추도록 할게요. 요것만. 얘가 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 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기본값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일단 얘를 생성을 하고요. 생성을 하셨으면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logit.fit 이렇게 하시면 돼요. 훈련 세트가 x 트레인이죠. 훈련 레이블이 y 트레인이죠. 얘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 모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지금 워닝 나오죠. 컨버전스 워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서 어, 해결 방법이 이터레이션 획수, 맥스 이터를 증가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그 기본 값을 잠깐 좀 보면은요. 사이클 런좀 볼게요. 번이었는지 몇 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로지스틱 리그 선형 모델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맥스 이터.
맥스 히터가 뭘로 돼 있냐면 100번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들을 100번밖에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100번만 반복을 하면서, 100번만 반복을 하면서, 그,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아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100번만 반복하는 거를 가지고서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여기 생성하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맥스 이터라고 하는 거를 추가할게요. 1000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배를 더 늘린 거죠. 기본값 100에서 1000으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훈련셋을 사용하는 것을 1000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모델을 다시 한번 생성하시고요. 다시 한번 생성하시고 훈련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 그래도 에러가 발생하죠. 한번 0을 한번 더 붙여볼까요? 0 한번 더 붙이고 여기도 한번 더 해볼게요. 이 정도 하니까 에러가 발생하지 않네요. 에포크 횟수를, 그러니까 최대 반복 횟수를 10,000번 정도로 늘려주니까, 10,000번 정도로 늘려주니까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해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는 그런 그 최소값들의 위치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손실함수 손실함수의 그 모델 파라미터들 W0, W1, W2와 같은 그런 모델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델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찾았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보여드리면 로지점 코이피션트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숫자들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0.8이라고 하는 숫자가 첫 번째 변수 앞에 곱해지는 개수. 그 다음에 0.11이라고 하는 숫자가 두 번째 그 독립변수 앞에 곱해지는 개수. 이런 것들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얘가 있으면 뭘 만들 수 있어요? 얘가 있으면 선형회기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쵸? i는 1부터 30개가 있잖아요. 30개. 특성이 30개가 있죠. 이 특성 30개에다가 다 곱해주는 개수들. 요 개수들이 이거란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선형회기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선형회기식을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다 넣어가지고 뭘 계산하겠다? 확률을 계산하겠다. 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측값들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셋의 예측값 찾아볼까요? 트레인 프리딕트라고 하겠습니다. 로직, 점, 프리딕트. 우리가 확률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예측값을 바로 찾을게요. 여기에는 뭐만 넘기시면 되냐면 훈련 세트만 넘기시면 돼요. 얘가 훈련 셋 예측 값이죠. 컴퓨전 매트릭스 찾아볼까요? 컴퓨전 매트릭스 훈련 셋에서 컴퓨전 매트릭스 첫 번째 파라미터가 실제값 누가 가지고 있어요? Ytrain 훈련 레이블 그 다음에 예측값 누가 가지고 있어요? Train 프리딕터가 가지고 있죠. 이게 혼동이군요. 조금 더 많이 틀린 것 같지 않나요? 숫자만 보면 158개, 여기 12개, 여기 8개, 277개. 위쪽하고 비교해 볼까요? 요거죠, 요거 훈련셋에서. 그죠? 161개 맞췄잖아요. 161개. 맞아요. 161개 맞췄고 9개, 3개, 282개 이렇게 맞췄죠. 그죠? 여기 맞춘 개수만 보세요. 맞춘 개수만 보면 틀린 개수가 더 외우기가 쉽나? 9개하고 3개 틀렸죠.
12개밖에 안 틀렸잖아요. 9개 틀리고 3개 틀렸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쪽 보세요. 여기 보시면 몇 개 틀렸는지. 12개 틀렸죠? 8개 틀렸죠? 더 많이 틀렸죠? 그러니까, 어, 변수들을 스케일링 하지도 않았고, 그죠? 스케일링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고차항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사용했을 때에는 20개의 샘플을 잘못 맞췄어요. 20개의 샘플을 잘못 예측을 했고요. 정확하게 예측한 거는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요거 컴퓨전 매트릭스 그려보세요. 그리시는 거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만 바로 출력할게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여기도 컴퓨전 매트릭스랑 사용하시는 방법 똑같습니다. 실제값, y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 트레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요, 타겟, 네임즈, 타겟 네임즈를 breast cancer target names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정확도가 96%죠. 이거 훈련셋이에요. 훈련셋 정확도가 96%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위쪽에서 우리 훈련셋 정확도 볼게요. 훈련셋 정확도 몇 퍼센트 나왔죠? 97% 나왔죠. 살짝 내려갔죠. 살짝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정확도만 보면 조금 안 좋은 모델이에요. KNN보다 조금 안 좋은 모델입니다. 근데 스탠다드 스케일러 썼을 때, 그리고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썼을 때 누가 더 좋을지는 몰라요. 써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해보시면 좋은 비교가 되실 겁니다. 이건 훈련셋에서의 분류 리포트고요. 훈련셋 분류 리포트고 과대적합이 큰지 작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과대적합이 크면 또 못 쓸 모델, 쓸 수 없는 모델이잖아요. 그죠? 자, 그걸 비교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 점 프리딕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실제값이 x 테스트예요. 그리고 예측값은 y 아니죠. 죄송합니다. 실제값 피처 베어라고요. 얘는 피처 베어라고 그다음에 레이블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테스트를 주셔야 돼요. y 테스트. x 테스트와 y 테스트를 주셔야 죄송합니다. 이거 안 주는 거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예측할 때는 특성 배열만 넘기는 거죠. 정답지를 주면 안 되죠. 이게 문제지만 주고서 예측해라 이렇게 하는 게 예측값이죠.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테스트 셋 예측값을 찾은 거예요. 테스트 셋 예측값을 찾은 거고요. 얘를 찾았으면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프린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여기에는 실제값하고 예측값을 다 주는 거죠. 여기에 실제값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예측값은 위에서 계산했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타겟 네임스 breast cancer target nam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 두 개를 본 거는요. 과대적 합이 없구나라고 한 거를 본 거예요. 음. 여기서도 96% 정확도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96% 정확도가 나왔고,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모델은 과대적 합은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셋과 테스트 셋이 테-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도 훈련된 데이터만큼이나 정확하게 예측할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도 훈련셋만큼이나 정확하게 예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 부분은. 네. 폴리노미얼 피처스 사용하는 거,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용하는 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사용하는 거.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SGD 클래시파이어를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확률적 경사강법으로 분류하는 클래스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방법 거의 비슷하겠죠? 여기서 얘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대신에 SGD 클래시파이어로 바꾸고 똑같이 실행하고 훈련시키고 훈련셋 예측값 찾고 테스트값 예측값 찾고 그 다음에 정확도 출력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지금 하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뭐 KNN,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SGD 클래시파이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보시면서 일단은 분류 모델에서 제일 처음 보셔야 될 건 정확도예요, 정확도. 그래서 정확도가 제일 좋은 모델을 우선 찾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같은 정확도라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현율이 중요한 문제고요.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케바케, 정밀도가 중요할 수도 있고 재현율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케바케로 보시면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네,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 그다음에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